안녕하세요. 시시예요. 요즘 저희 집 뒷마당 텃밭에 상추가 아주 풍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푸른 상추를 보고 있으니 마음까지 싱그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상추를 한 바구니 가득 따왔어요. 쌈을 싸 먹어도 맛있지만 워낙 양이 많아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시원하고 연한 상추 물김치를 담아 보려고 해요. 이날은 뒷마당에 나가서 상추를 따는데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머리에 쓴 모자가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도 상추를 이렇게 따서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다 싶어서 상추로는 물김치를 담고 깻잎을 따서는 깻잎 조림을 해서 밑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제가 만들어 놓은 개수대요. 상추나 파, 부추 같은 거를 씻은 물이 바로 밭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이 개수대 바로 밑에가 미나리 밭이에요. 그래서 물김치를 만들 때 필요한 미나리도 조금 따서 함께 씻었어요. 상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고 물김치를 담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전에 기억 하나가 툭 하고 떠올랐어요. 바로 제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기억이죠. 어릴 때는 참 이해하지 못했던 풍경들이 있었어요.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총각김치나 열무김치가 상에 오르면 저희는 신나게 맛있게 먹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유독 잘 씹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엄마는 늘 군말 없이 가위를 들고 오셔서 아버지가 드실 김치를 아주 잘게 조그맣게 썰어서 아버지 밥그릇 옆에 따로 놓아 드리곤 하셨어요. 그때는 철없어서 이렇게 맛있는 총각김치를 아버지는 왜 잘 안 드실까? 왜 엄마는 매번 귀찮게 김치를 다 다져놓은 것처럼 저렇게 잘게 자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아버지가 나이가 더 많이 드셨을 때 어머니는 매일 아침 가스불 앞에서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셨어요. 그리고는 너희 아버지는 죽을 참 좋아하신다 라고 하셨죠. 저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죽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생각나세요? 그 시절에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광고들 기억하시나요? 배우 사미자 선생님과 이순재 선생님이 나와서 잇몸 건강 이가탄 하고 외치던 치약과 잇몸약 광고들, 그리고 또 중년의 유명 탤런트들이 나와서 시원하게 변을 보는 게 최고라면서 쾌변 음료를 광고하시던 모습들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런 광고를 보면서 왜 저런 걸 굳이 방송에서 광고까지 할까라는 야릇한 생각을 그때는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나서, 그리고 또 저 스스로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이제야 그것들이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오늘 텃밭 상추를 큼직하게 쌈 싸먹는 대신에 입안에서 부드럽게 잘 넘어가도록 잘게 썰어서 물김치를 담그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도 이제 딱딱한 총각 김치보다 연한 상추 물김치가 더 편하고 좋아지는 나이가 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상추 물김치에 정성스럽게 양념 국물을 만들어서 부으면서 나이 들면 변화하는 몸의 상태, 부실해지는 잇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 흔히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애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싸면 최고다. 그런데 이 말이 정녕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이 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위대한 진리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흘러가도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은 최고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당연한 것들이 하나, 둘씩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그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장벽이 바로 잇몸과 치아 문제더라고요. 즉, 음식을 삼키는 능력이 변화하게 되죠. 우리 몸이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잇몸도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약해집니다. 치아를 단단하게 받쳐주던 잇몸 뼈가 약해지거나 조금만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어도 짜릿하거나 시큰한 통증이 오지요. 젊었을 때는 물도 씹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딱딱한 무를 베어 먹어도, 조금만 딱딱한 사과를 베어 먹어도 조금 조심스럽지요. 잇몸이 부실해지면 단순히 먹는 즐거움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음식을 충분히 잘게 씹지 못하고 대충 넘기게 되니까 그것이 또 위와 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잦아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죽을 좋아하셨던 것은, 물론 죽을 좋아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저희 아버지의 잇몸이 건강하지 않으셨던 것,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로서, 나이를 먹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잇몸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좋은 약도 또 치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기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혜로는 바로 소금물 가글이에요.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따뜻한 물에 천일염이나 깨끗한 소금을 살짝 타서 아침마다 묵상하듯이 입을 다물고 가글을 하는 것이에요. 이 소금기가 잇몸이 부었거나 세균 번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잇몸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잇몸병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무실 때 본인은 모르지만 입을 벌리고
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입이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면 말라 있는데 그 말라 있는 입을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잇몸병 예방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잘 먹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잘 싸는 이야기를, 바로 배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젊은 시절에는 쾌변 광고를 보면 속으로 콧방귀를 꼈죠. 그러나 중년 이후가 되면 이 변비가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복병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장의 근육도 탄력을 잃거든요. 점점 더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또 약간 배는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밥맛이 떨어진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이 변비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두통까지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저만의 특효약이 있어요. 바로 식사 때마다 깻잎과 배추를 풍성하게 챙겨 먹는 것입니다. 깻잎은 향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철분과 비타민도 풍부하고요. 식물성 섬유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추와 양배추에도 상당한 섬유질이 들어있죠. 달콤한 배춧잎을 쌈장에 찍어 먹거나 국을 끓여 먹으면 장에 수분을 가득히 공급하면서 섬유질을 아주 많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장 운동에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잇몸이 약해져서 부드러운 음식을 찾게 되고 장이 약해져서 먹는 것 하나하나 신경을 쓰게 되는 세월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났어요. 젊은 시절에는 몸이 다 알아서 해주니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게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담근 상추 물김치를 먹으면서 그리고 뒷마당에서 채취한 깻잎으로 깻잎 조림을 만들어 먹으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혹시 잇몸이 아파서 혹은 화장실에 가시는 게 참 많이 불편해지신 분들을 낙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 하시고 깻잎과 배추 그리고 양배추를 더 자주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뒷마당에서 상추를 따면서 깻잎을 따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늘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뵙지요. 사랑합니다.